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윤동주의 자화상 핵심 정리 및 학습활동 국어의 힘 키우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습활동은 중요하다고 했죠?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중간중간에 필기할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자화상 핵심 정리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축인, 주제, 형식축인,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신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는 좀 더 체크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성격 및 어조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고백적, 어조는 고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혼잣말인 독백적, 고백적입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주제랑 특징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자화상, 제목부터 느껴지시죠? 자아에 대한 성찰이에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화자는 이 애증관계를 벗어나 자기 긍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징, 첫 번째, 비읍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해서 산문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읍니다. 마지막 종결어미죠. 이 종결어미가 반복돼요. 즉, 문장 구조가 반복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유사한 통사 구조, 즉 문장 구조예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읍니다 하면요. 고백적인 어조가 될 수 있어요. 2번, 2형과 6년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자연의 여러 모습이 열거되고 2형과 6년 비슷하죠? 반복됩니다. 하지만 2형보다 6년에서 좀 더 길죠. 즉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점층법은요. 약간의 변화가 느껴져요. 그래서 변주라고도 합니다. 변주. 세 번째,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 인식이 뭐예요?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2년과 3년을 보시면요. 2년의 자연의 모습과 3년의 사나이의 모습이 대조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자잘하게 파란 바람 같은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제 학습활동 국어의 힘 키워볼까요? 자, 국어의 힘은요. 1번은 내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나? 체크하는 문제죠.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하자. 1번,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합니다.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 네, 여기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가 무엇을 했나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어보죠.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나이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시에서 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답 한번 체크해 볼까요?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외딴 우물에서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어본다. 다른 말로 자를 성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사나이는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 자신입니다. 자, 그리고 좀 체크할 건 뭐냐면 여기 화자 중에서 요 연에서는 여기 저기 뒷부분은 안 나왔지만 밉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중에서 어떤 자? 그쵸. 현실적 자에 해당합니다. 2번, 이를 바탕으로 이 시의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얘들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 선생님들이 서술형이나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좋은 문제거든. 소재의 역할이에요. 시어의 역할이에요. 즉, 우물을 들여다보죠. 즉,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죠. 다른 말로 볼까? 예. 자, 성찰의 그래, 매개체죠.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자기의 감정들이 올라와요. 미워하는 감정, 가요하는 감정, 그리운 감정. 즉 뭐야? 예, 내면을 비추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사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 이번하고도 비슷한데 그 내면을 보면요. 그 내면이 맨 처음에는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지. 즉 내적으로 뭐가 일어난 거야? 갈등이 일어났지? 하지만 점점 가다 보면 그립다, 추억처럼 그래서 그 갈등이 뭐 되고 있어?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우물의 역할 3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내용을 이제 종합해보면 왜 자화상이라고 졌을까? 자화상은 누가 그린 거? 예, 자기가 자기를 그린 거야.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졌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2번부터 4번까지는 예, 목표 학습이에요. 얘들아, 우리 이 수업의 목표가 뭐였니? 문학을 감상할 때 문학의 뭐를 생각하자? 예, 구성 요소를 생각하자고 했어요. 내용 요소, 형식 요소 있었죠? 근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2번에서는요, 그 구성 요소인 시상 전개 과정과 화자의 정서 및 행위를 알아보자. 예, 그게 구성 요소로 진행돼요. 그럼 한번 1번 다시 볼게요. 이 시에서 화자가 어떤 행위를 했니? 볼까? 예, 우물을 뭐 했어? 들여다봤어. 그러다가 휙 돌아가죠. 그러다가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들여다봤어. 그러다가 다시 휙 돌아가서 생각하죠. 네, 행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상이 어떻게 되고 있니? 예, 전개되고 있어요. 예,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정서가 어떻게 돼요? 네, 미웠다가요. 맨 처음에는 가엽게도 느껴져요. 그러다 다시 미워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긍정의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예, 그리움이라는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번. 그러면 1에서 살펴본 그럼 화자의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니? 라는 의미를 물어보네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처음에 미웠어요. 가엾었어요. 다시 미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 그리움으로 갔어요. 즉, 이 모든 과정은 꼭 알아도 예,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뭐로 나아가는 과정? 긍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예,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이다. 예,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3번의 구성 요소는요. 예, 화자의 인식 변화예요. 네, 1번. 다음 부분에서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자. 즉, 화자에게 자연과 사나이의 의미를 물어보네요. 네, 여기 자연의 모습들이 있어요. 자연은 어때? 달, 구름, 하늘, 바람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즉, 자연의 의미는요, 뭐였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를 뭐라고 얘기해? 밉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보시면 자연하고 뚝 떨어져 있죠. 뭐 되고 있니? 분리되고 괴리되고 있지. 즉, 여기 보세요. 자연과 다르다. 즉, 현실에서 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뭐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요 연에서는 막 자기 자신이 싫어, 힘들어. 그래서 내적으로 뭘 일어나고 있을까? 갈등을 일으킨다. 라고도 보면 좋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19에서는 좀 달랐죠. 사나이와 자연의 모습이 좀 달랐어요. 어땠니? 우물 속 다시 볼까? 달이 있고요. 구름이 있고요. 하늘이 있고요. 바람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 그리고 사나이도 있네요. 그러면 자연과 지금 분리되어 있니? 어떻게 되겠어? 같이 있죠?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그럼 다시 가볼게. 이제는 마지막 연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자연 속에서 함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즉 사나이는요. 미움과 가염과 또다시 미움과 같은 심리적인 갈등 상태로부터 뭐에 이르고 있다? 얘들아 중요해 이거. 자기 긍정에 도달하고 있다. 네. 위에는요 내적 갈등이었지만 이번 마지막 역에서 이 내적 갈등이 뭐 되고 있어? 그래 해소되고 있지. 그래서 자기 긍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죠. 성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죠. 네, 좀 기억해 두세요. 자, 4번은요.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봐요. 구성 요소로서. 근데 얘들아 꼭 기억할 게 있어. 고등학교가 되면요. 단순히 표현상의 특징만 아니라 그 표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뭐랑도 연결해? 효과랑도 연결해요.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문제예요. 자, 그러면 2년과 6년의 표현상의 특징은 뭐야? 여러 자연물이 열거됐죠? 그리고 2년과 6년 비슷했어요. 반복적이었어요. 하지만 6년은요. 2년에 비해서 뭔가 늘어났죠. 그래서 점층적인 특징이 있어요. 즉 6년에서 추억처럼을 첨가함으로써 점층을 심화해. 그래서 결론 화자의 성숙 과정을 짐작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네, 이 효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 그리고 반복, 점층, 그걸 통해서 성숙. 네, 기억하세요. 5번은 적용학습이에요. 근데 이 5번의 절정이란 시는 좀 잘 기억하면 좋을 시예요. 네,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자화상이 쓰여졌던 시기와 같은 일제강점기에 쓰인 이육사의 절정이다. 자화상과 절정의 어조와 태도 측면을 비교해보자. 네, 선생님이 간단히 했었죠? 한번 내용 기억하나 가볼까? 네, 첫 번째 연은요. 뭐였어? 매운 계절의 채찍이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어요. 그럼 얘들아 북방이라는 무슨 상황? 극한적 상황에 왔죠. 근데 얘들아 휩쓸려 왔어. 그러면 옆으로 온 거지. 그래서 극한적 상황은 그치 수평적 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2연 한우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그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네, 그러면 여기도 극한 상황이죠. 극한 상황. 근데 얘들아 고원 그 위 뭐야? 위로 수직적 극한 현실 상황이죠. 근데 이제 3년은요 당연히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어디다 무릎 꿇지? 진짜 여기 디딜 곳조차 없어 하면서 자기의 뭐를 드러내? 심리를 드러내죠. 그런데요 우리 이육사가 훌륭한 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겨울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래 뭐래 강철로 된 무지개
선생님 얘기했어. 무지개는 뭐라고? 희망이라고. 근데 강철이라는 건 뭔가 단단해. 이런 희망에 대한 어떤 태도? 의지적인 태도라고.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조국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이 시가 일제강점기라고 그랬지? 그럼 일제강점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 이게 바로 뭐야? 예. 일제강점기는 어떤 시대야. 그래서 어떤 계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매운 계절은 일제강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채찍 같은 거는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그래 뭘까? 시련, 탄압 이런 것들도 의미하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 여기요. 표현상 특징으로 두 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부딪히고 있어. 뭐야? 역설. 이런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아요. 자, 선생님은 친절해요. 그래서 절정의 핵심 정리를 갖고 왔어요. 뭐 다 봐도 좋고요. 하지만 내용 측면, 형식 측면 한번 볼게요. 내용 측면은요. 뭐였어? 그치, 되게 극한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인식했지. 그렇지만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지. 이거를 극복할 거야 하는 초국 의지를 드러냈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 얘들아 이게 보면 휩쓸려 오다, 서다, 없다, 보다. 어떤 어조? 네,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죠. 그리고 강절로 된 무지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걸 딱 연결했죠. 즉 역설적 표현이지만 거기를 통해서 초국 의지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했죠. 그리고 상징적 시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일제강점기를 나타낸 시어, 매운 계절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4번은요. 이육사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육사는요. 한학을 공부했거든. 그래서 한시의 구조를 따라. 그게 뭐냐면 기승전결 방식이야. 4단 구성 방식인데요. 기라는 건 뭔가 일어나. 즉 뭐냐면 얘들아 여기 보면 기에서 수평적인 극한 상황이 일어났죠. 그런데 승은 더 더해지는 거야. 수평에서 뭘로 더해졌어? 그치, 수직적인 극한으로 드러났지. 근데 전이라는 건 전환돼. 이런 극한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심리로 전환됐지. 결이라는 건 결론이야. 이런 과정에서 나는 무언가를 극복할 거야. 그런 의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네, 이런 이육사의 4단 구성 방식 기승전결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화상과 절정 비교해 볼까요? 우선 어조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조에 따른 태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조는 자화상은 비읍니다. 비읍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 고백적인 어조가 느껴지죠. 그럼 이번 고백적 어조는 당연히 무슨 태도로 연결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니까 성찰적 태도로 연결되죠. 하지만 절정은요. 비읍니다가 아니야. 뭐뭐한다. 뭐뭐한다. 단정적인 어조예요. 얘들아 단정하면 당연히 자기의 뭐가 느껴져? 그치, 의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얘기하면요. 여기 종결어미의 반복은 보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라고도 말해요. 그런 것도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국어의 힘은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에는 윤동주에 대해서 그리고 자화상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짚어보았고 국어의 힘을 키워봤어요. 한번 천천히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